안녕하세요. 북티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딱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을 리뷰를 할까 하지 말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재생 채널을 보면 항상 에세이, 소설 또는 그냥 여러 가지 책들을 한 번에 짧게 소개하는 책들만 거의 많이 찾으시고 인문학 책의 조회수는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사실 여행 에세이를 소개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잠시 미루고 이 책을 가지고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짜증이 났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됐다고는 아무도 말 못할 것 같아요. 해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지금 심각한 사태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전부 하나같이 경제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의 하늘길이 막히는 그런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게 경제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TV를 봐도, 베스트셀러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전부 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바뀔지 또는 코로나를 어떻게 살아내면 될지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가 경제 또는 마켓 트렌드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나도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나 또한 이런 것도 읽고 돈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떠들 게 경제밖에 없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도 알고 싶은데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없을까를 찾다가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자연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 특히 시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동시에 국가 또는 권위 당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재난을 겪고 나서 사회는 또는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알차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행동학자 또는 재난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함으로써 좀 더 신뢰가 갔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첫 번째는 짜증, 두 번째는 약탈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약탈이 발생하는 것 또는 약탈과 관련돼서 미디어가 어떻게 그에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자세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좀 어떤 변화가 우리가 겪고 있는지, 그리고 겪게 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책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소개하는 건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문학 책이 인기가 없지만 이 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이 책에서는 역사상 굉장히 큰 재난들을 소개를 해요. 1980 잠시만요. 1906. 첫 번째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두 번째는 캐나다 할리팩스에서의 대형 화물선 폭발 1917년도, 그리고 카트리나, 그리고 9.11 사태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재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굉장히 다들 사유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생활을 해요.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부딪히면 째려보죠. 막 싸우지는 못해도 째려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탁 발생을 하면 확 모이죠. 저는 여기서도 사실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소위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은 취미가 국난 극복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평소에는 그렇게 쥐어뜯고 찢고 볶고 하다가 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사태만 되면 갑자기 미친 듯이 뭉칠까? 그리고 저 나라는 코로나랑 약탈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돌로 매장 유리를 깨고 소파를 들고 오는 이유는 뭐지? 도대체 소파와 코로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많은 어떤 저의
비어있던 부분들, 궁금증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다 채워졌습니다. 물론 저 나름의 어떤 해석이고 저 나름의 결론이긴 한데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는 소개를 못하겠지만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재난이나 재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사유화돼 있고 파편화돼 있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이타심, 상호부조, 연대, 지원, 자선 이 손길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도 사람들이 침착하게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장애가 있는 회계사 동료를 그 위에서 아래로까지 다 함께 부축해서 같이 내려오는, 그리고 뭐 천막 같은 걸로 이제 임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 눈물이나 슬픔이 아니라 음악 소리가 넘쳐나고 간이 급식소들이 갑자기 타닥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달씩 그런 자원 체계가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가 나서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더 실제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곳의 피해자들 또는 뭐 자원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곳에 다 정확히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저 나라는 저 약탈을 하지?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발생했을 때 군중들이 폭도로 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에 기반해서 당연히 저 사람들이 약탈을 할 거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방화를 저지를 거고, 살인을 할 거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강간도 일어날 거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재산을 지키는 게 먼저고 도시를 지키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 개개인은 서로 힘을 합해서 뭐 불이 나면 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도와서 잘 해결을 해 놨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진에서 자연세계는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 해냈고, 즉 지진을 잘 버텨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인간 세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자연 세계가 지진으로부터 지켜놓은 많은 것이 군인들의 부주의로 불태워졌다. 군인들은 시민들을 구하는 대신 시민들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느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약탈의 대상이 되겠다 싶은 것은 모조리 불태웠다. 화재와 폭발이 사흘 동안 기승을 부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굉음이 사방에서 진동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제되지 않은 군중은 폭도로 변하기가 쉽고, 폭도들은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자신들을 찢어 발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베카 솔릿은 약탈도 우리가 표현을 나눠서 해야 된다. 정말 기회주의자적인 약탈, 코로나 사태 때 그 막 소파 가지고 오는 그런 건 정말 기회주의적인 약탈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긴급 의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약 같은 것을 이렇게 폐쇄된 약국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것은 조달로 봐야 되는데, 이 약탈이라고 하는 거, 영어 단어로 루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혼재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럼 권위자들이 그 약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조금만 또 실수가 있어도, 이를테면 여기 이제 식료품점 문을 닫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 라고 군대가 총을 겨누고 시민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것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가져갔어요. 그곳에서 바로 처형. 그러니까 레베카 솔릿은 이렇게 말을 하죠. 100번 양보해도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스티그마 효과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애야 라고 해놓으면 그 아이가 원체 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정말 똑똑한 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낙인 효과라는 게 있죠.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미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국 당국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만 발생하면 무조건 약탈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한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탈을 안 할 사람들도, 머릿속에 약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없을 사람들도 약탈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 옛날부터 뭐 행주치마 또는 뭐 의병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을 원체 많이 들어와서, 아,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조들은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난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집어던지고 나라 구하러 나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낙인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질서정연하게 행동을 하고, 약탈 같은 건 전혀 없고, 어떤 낙인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사회적 재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그렇게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 약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한 건 발생했는데 언론에서 너무 크게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주 메시지이긴 했지만, 코로나 때 약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리고 약탈이 왜 발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한 건도 발생한 건 한 거잖아. 그거 발생한 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낙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자연재해 때 전혀 약탈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한국에서 자란 제 눈에는 낙인 효과가 사람들의 대응 방식을 굉장히 바꾼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두 가지 메시지, 나라가 어려울 때 또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준다, 유토피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엘리트들이 보이는 과잉 두려움, 그리고 그에 기인해서 자신들의 국민을 이유 없이 약탈자로 생각해버리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책이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경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이 책을 읽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이 책 이어서 소개할게요. 안녕.